그건 카페 창업에 필요한 걸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부분 카페 창업 준비할 때 배우려고 하는 건 바리스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카페 창업에서 잘 되는 사람은 이런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카페 창업에 필요한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배운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페글빵입니다. 그동안 쇼츠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던 영상들을 좀 모아서 하나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업로드했던 영상들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리스타 제과제빵 배운다고 해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페 창업에 필요한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은 따로 있다 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자격증 교육과 실무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그리고 바리스타 실무, 제과제빵 실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창업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가장 먼저 갖는 생각이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국비 지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내일배움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 카드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기 위해서 HRD를 검색하죠. 거기서 원하는 학원을 선택하게 되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은 자격증 교육밖에 배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내일배움 카드로 운영하는 제과제빵 교육은 시간당 6,8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과의 경우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제빵의 경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럼 평균 3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품목 만드는데 책정된 비용이 24,000원이죠. HRD를 통해서 제과제빵 교육 과정을 알아보면 같은 수업인데 시간이 제각각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제과제빵 기능사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80시간, 또 어떤 곳은 120시간, 또 어떤 곳은 16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간당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간으로 수강료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은 제과 20개, 제빵 20개로 만들어야 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시험 레시피가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그 레시피대로만 제품을 만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을 진행하는 목적은 자격증 취득이고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격증 교육을 진행하는 학원들의 수업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당 책정된 2만 원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경우에 수업 시간을 늘려서 비용을 높이는 거고요. 시간을 최소화하더라도 수강료가 싸야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원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수업 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에 같은 과정이라도 학원마다 수강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학원의 경쟁력이 수업의 퀄리티가 아니라 수강료를 기준으로 수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당 6,800원으로 진행하는데 왜 자격증밖에 교육할 수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재료 선택에 있습니다. 수강료가 싸면 쌀수록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의 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맛도 떨어질 거고 맛이 떨어지면 당연히 판매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격증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걸 배우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강료가 싸다는 건 강사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높은 강사가 강의할 경우에 수강료로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원 운영은 고사하고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겠죠. 이런 학원을 누가 운영하고 싶을까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내일배움 카드로 진행하는 학원은 제과제빵 기능사 수준의 교육밖에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셨을 때 아직도 이런 교육을 배우고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주요 연령층이 50대로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40대로 27%, 3위가 60대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창업하면서 노후자금, 은퇴자금 다 때려놓고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창업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노후 대비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노후 대비하겠다고 시작한 카페 창업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노후 걱정하면서 살게 되실 거예요. 이건 카페 폐업률이 말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 카페 폐업률은 공식적인 통계가 70%고요.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양도양수로 인해서 반영되지 않는 비율까지 감안하면 폐업률은 90%에 이릅니다. 아직도 이렇게 창업하고 싶으세요? 그럼 도대체 카페 창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카페 창업해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했길래 잘 되는 걸까요? 그건 카페 창업에 필요한 걸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부분 카페 창업 준비할 때 배우려고 하는 건 바리스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카페 창업에서 잘 되는 사람은 이런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카페 창업에 필요한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카페를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고객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고객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카페 창업의 기본은 맛있는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물론 맛의 기준은 모두 달라요. 하지만 맛있다는 기준은 대중의 맛을 넘어서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조금만 맛있으면 고객들은 맛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어떻죠? 거의 대부분 납품받아서 판매하고 납품받는 제품도 계산기에 두드려가면서 좀 더 마진율이 좋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납품받는 제품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격증 배운 걸 기반으로 나름의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힘든 이유는 재료가 바뀌면 레시피가 달라지고 레시피가 달라지면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증 배운 사람이 판매 제품 만들어 보겠다고 재료를 바꾸면 모든 레시피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방법들도 다 바뀌는데 이걸 자격증 배운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만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연습하고 준비하면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쯤이나 될까요? 카페는 창업 후 3개월이 되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했던 매출을 3개월 내에 만들지 못하면 카페는 날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카페는 컨셉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는데 카페 컨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카페 컨셉을 정했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컨셉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셉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게요. 컨셉을 정할 때 이 공식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개인 플러스 물음표 플러스 카페. 여러분이 창업하려고 하는 건 개인 카페일 거예요. 그럼 개인 카페는 뭘 보고 개인 카페라고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 알고 있는 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개인 카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 카페는 단지 개인이 한다고 해서 개인 카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처럼 개인 플러스 물음표 플러스 카페로 이 물음표에 컨셉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플러스 그림 플러스 카페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갤러리 카페가 되겠죠. 또는 뭐 도자기 및 공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도자기나 공예 플러스 카페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아트 카페나 아니면 도자기 공방 카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컨셉을 정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걸 내세울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컨셉을 정하셨는지 물어보니까 북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책 좋아하시나 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컨셉입니다. 그림을 좋아해서 갤러리 카페를 만들면 고객은 그림을 보면서 사장님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또는 사장님 그림 보는 안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게 컨셉의 목적이에요. 컨셉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컨셉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카페 창업 과정을 수강하면서 컨셉 고민하던 수강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 사이클 선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다리를 다쳐서 선수 생활을 중단했던 친구인데요. 그때 제안했던 컨셉이 개인 플러스 자전거 플러스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카페라는 이색적인 어떤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 카페는 고객들로부터 사장님이 자전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동시에 자전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자전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카페 컨셉 정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컨셉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쉽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내용을 정리하자면 카페 창업은 결국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컨셉을 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카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건 바리스타 제과제빵 배운다고 해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페 창업에 필요한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배워야 창업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모든 책에서 동시에 해주는 말이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성공 법칙만 알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 법칙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페 불빵이었습니다.